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날씨 좋던데 좀 즐겁게 보내셨어요? 네, 뭐 등산을 하고 왔더니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예, 그래도 스트레스 관리는 좀 잘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준비해보죠.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11월 이제 전체적으로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을지 월봉상으로 벌써 4개월 연속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려 내려가고 있는 우리 증시 11월에는 반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반전의 기운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뭐 물론 결론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여전히 뭐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트럼프가 압도적인데 무슨 얘기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 현재 뭐 연결해 봐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뭐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거의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뭐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뭐 지인 한 뭐 3-4명 정도한테 한번 연결을 해서 지역별로 물어보면 사람 성향이나 지역 따라 꽤 큰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증시가 언제쯤 반전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그렇다 보니까 뭐 관련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리포트 중에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것은 뭐 개인적으로 오늘 저도 한 5개 정도를 보다가 왔는데 하나증권하고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 정도의 자료는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준비된 자료를 조금 보여주시면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금리라고 보는데 저 하나증권의 자료 핵심 포인트는 대선 전체의 평균이에요. 근데 과연 대선 전체의 평균이 과연 중요할까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찍고 있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세 글자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전체 대선의 평균도 물론 중요해서 2008년도를 제외하면 대선 전에 조금 흔들리다가 대선 이후에 다 좋아졌어요라는 저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한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11월 달에 긍정적인 재료로는 수급적으로 연말에 그 인덱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배당 관련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군들이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미국으로 거의 올인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조업에 부응에 분명히 기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9월, 10월 달에 말씀드릴 때 ISM이 너무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증권의 자료를 보시면 저 세부 지표 중에서 재고순환이 지금 빠르게 돌고 있단 말이죠.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 제조업 반등이 뭐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어진다면 뭐 해리스가 나타나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랠리는 있을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눌린 부분이 워낙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반등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런 시그널 자체는 하나의 좀 반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ISM 지금 뭐 하나증권의 예상으로는 ISM 지수가 11월 달에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재고순환 지표,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간은 미국의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고순환 시즌을 앞두고 뭔가 이런 제조업 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일정 부분 변동성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벌써 뭐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빠졌고 음봉은 4개월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일부 선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국 제조업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제조업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하고 11월 달에 이런 지표들이 정말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일정 부분의 반등, 최소한 뭐 업종 내 반등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미국 대선의 결과물도 중요하고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중요하지만 미국 제조업이 정말 다시 회복 단계로 돌아설 것이냐, 특히 뭐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단에서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리스 된다면 허니문 랠리가 가능하고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정도의 쇼크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대선 이후로 투자 판단을 조금 유보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때 확인하고 가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죠? 네, 뭐 일정 부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정말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동성,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할로윈데이에도 좀 안 좋은 일들이 맞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뭐 넘어서는 수준의 그런 변동성이 뭐 이렇게 길게 가지 않고 짧게 존재한다면 그게 뭐 일시적으로 충격일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시장의 펀더멘탈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무슨 정치적인 모임, 결사 같은 것들이 생겨서 뭐 전체적인 뭐 반대운동 이런 게 나타난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때 가서 드릴 말씀일 것 같고요. 뭐 며칠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건 뭐 그때 드릴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미리 할 수는 없으니 어쨌든 정치적인 변동성은 고려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건 일단은 지금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고 벌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8월 달까지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핵심은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거기에 기인했던 종목군들의 동반 상승이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표, 사실 예전만큼 경제지표 많이들 안 보시죠. 그런데 이 대선과 경제지표 완전히 떼놓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인가, 반등의 타이밍에 대한 예측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상반월에는 워낙에 또 이벤트가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또 FOMC에서 금리를 스몰컷이라도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반등 타이밍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대신증권의 뭐 리포트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11월 중순쯤을 꼽고 있거든요. 근데 11월 중순을 콕 집은 이유는 일단 뭐 작년 자료가 이번에도 똑같이 맞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센서스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도 더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종목군들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미 어닝 쇼크가 나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익이 좋아서 빠지는 종목도 있고 이익이 나빠서 빠지는 종목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미국은 주로 전망이 안 좋을 때 빠지던데 우리는 지금 뭐 이익이 좋아도 빠지고 이익이 뭐 나쁘면 더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대신증권 자료에서 23년도의 핵심 포인트는 11월 중순쯤으로 가면서 이 컨센서스의 하향이 끝나고 다시 업턴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추정이 뭐 12월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1월 정도 되면 뭐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11월 달 정도까지의 전체적인 추이나 12월까지 들어오는 뭐 백데이터 정도를 보고 전체적으로 실적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대기업들이 뭐 물건 달라고 하면서 내일 주세요 뭐 이러는 경우는 없으니까 적어도 뭐 2, 3개월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스케줄이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개한다면 아마 우리의 이 25년도의 이익이 아마도 11월 중순 정도에는 업턴으로 돌아설 가능성. 그런데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의 전반적인 민감도를 보시면 가장 민감한 것은 결국 EPS의 업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EPS가 고점 찍고 떨어지면 전반적인 약세. 그다음에 EPS가 반대로 돌면 상대적으로 증시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EPS가 언제쯤 돌아설까 상당히 낙관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그 낙관을 꺾고 계속 아래로 꺾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언제쯤 돌릴까가 아마 11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함께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지금 가장 큰 조정의 원인은 뭐 누가 뭐래도 수급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기관을 산 적이 없으니까 빼고 외국인들이 상반기까지 상반기 열심히 사다가 하반기 들어서 확연하게 매도로 바뀌면서 우리 시장의 하락 압력이 커진 거니까요. 그러면 저런 EPS의 전환이 외국인 수급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11월 달 정도면은 연간 이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다음에 2025년도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컨센서스도 보이죠. 그래서 내년 전망은 뭐 다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거의 다 나옵니다. 12월 달에 나오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전망까지 아마 취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된, 그렇지만 하향 조정되다가 다시 또 수정되는 그런 이 컨센서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월 한 중순 정도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따라준다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대선도 있지만 FOMC도 있잖아요. 또 FOMC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빅스텝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베이비 스텝을 하든지 아니면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과 가장 맥락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질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실질금리가 저기 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뭐 일정 부분 좋다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미국의 실질 금리가 올라오면서 PR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금리의 역수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리 증시가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실질 금리가 전반적으로 급등락하는 과정이 코스피의 급등락과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역축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코스피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실질금리라고 하는 게 물가를 반영한 금리라는 거니까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낮으면 결국은 명목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명목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FOMC에서 최소한 뭐 베이비 스텝 안 하더라도 다음에 베이비 스텝이나 빅 스텝의 가능성을 확연하게 열어두는 그런 코멘트,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아마도 실제로 FOMC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블랙아웃 기간이 풀리면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낼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마 뭐 강화되는 수급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봤을 때 뭐 저 역시도 한 11월 중순 정도에는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그때가 좀 더 타이밍적으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 11월 한가운데 즈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예상하는 그 근거로는 EPS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우리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그때쯤 FOMC를 전후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봤고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몇 가지 좀 섹터를 볼 텐데, 사실 EPS도 그렇고 실적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업이 좀 좋아지고 데이터 잘 나오고 하려면은 예전에 수출 쌍두마차라고 하죠.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또 피해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동차와 IT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포인트 각각 잡아주세요. 네, 일단 제가 11월 달에 만약에 증시에 반등이 온다면 잡고 있는 포인트는 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낙폭과대입니다. 그런데 그냥 낙폭과대는 아니고 뭐 주가가 분명히 빠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뭐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우려로 먼저 빠진 종목군들 중에서 실제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거 이제 왜 빠질까라고 누구나 의심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뭐 제가 투자할 때도 선호하고 있는 업종이기는 한데 악재의 끝자락에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거나 이런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관심이 많은데, 뭐 그런 쪽의 어떤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게 하나의 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11월 중순에 소위 무역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변수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동차와 IT 부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자동차부터 살펴보면, 자, 주가는 지금 뭐 그렇지 않은데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주가는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에선 별론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안 좋고요. 네. 글로벌에서는 별론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또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셀토스를 비롯한 소형부터 중형까지 SUV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이 조금 부진했던 것들을 만회하면서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꽤 선전했단 말이죠. 10월 지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현대기아차는 나빠진 게 전혀 없는데 트럼프 이슈만으로 빠졌다면 트럼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실적 자체가 뭐 현대기아차가 정말로 뭐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 그렇게 뭐 유럽과 미국에서 상을 많이 받고 있지만 판매량은 정말 좋은가? 뭐 처참하거든요. 판매량은 뭐 여전히 뭐 EV9, EV6, 뭐 아이오닉5, 아이오닉6 판매량 별로 없습니다. 뭐 잠깐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도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은 많이 받고 있고 차는 정말 좋은데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에 좀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아픈 충격으로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현대기아차의 최근의 주가 눌림은 오히려 트럼프가 설사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역시 뭐 외국인들의 수급과 좀 맥락이 닿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다음에 뭐 4분기 실적도 크게 아직까지는 나빠질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물론 이것도 트럼프가 정말 당선돼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뭐 최대 수혜국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도 뭐 10%씩 관세 물리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라도 재료가 좀 노출되는 과정에서는 반발 매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자동차 그동안 얘기해 줄 때 다른 완성차 메이커 대비로 우리 현기차가 정말 싼 것인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평가는 아니고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중국에서 박살난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PR 3배로 뭐 엄청나게 낮은 상황인데 여기 뭐 개선 여지가 별로 안 보이니까 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가장 이제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도요타 정도가 한 PR 8배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5배, 6배 뭐 그 4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비슷한 정도 수준이지 현대차가 뭐 절대적으로 싸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대비해서 뭐 싸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PR 20배인데 지금 GM 같은 거 5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4분의 1 토막이라니까요. 그래서 전혀 지금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싸지 않다.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그냥 그 정도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레벨이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한 10% 밀리면서 더 싸진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약간의 반등 정도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가장 주력하고 있고 가장 돈 많이 벌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일정 부분의 판매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 미국 판매가 좋지 않았다 면 제가 오늘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10월 달에도 판매는 견조하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큰 우려 요소인 이 트럼프 요소가 어떤 식으로 좀 해소되는지가 이제 단기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IT는요? 네, IT 부품은 미국 쪽도 물론 있지만 중국이 좀 더 중요한데 특히 뭐 삼성전기 같은 회사가 캡티브 마켓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게 있고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지금 9월 판매를 보시면 지금 11월 달인데 9월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후적으로 발표되는 거라서 이게 뭐 앞단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런 그림을 뭐하러 가져왔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지금 YY 변화율을 보세요. 여전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에 옆에는 난로컬인데 난로컬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아이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서 넌로컬은 대폭 늘었어요. 근데 예전 대비 그렇게 뭐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 넌로컬이 이렇게 늘면서 아이폰 판매가 보강이 됐는데 YY로 크게 내려왔다? 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박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삼성전기가 캡티브하고 중국 로컬에 수출하는데 중국 로컬이 박살났는데 이걸 왜 주목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 와, 생각보다 굉장히 재고 조정을 강하게 하고 있구나. 그럼 재고 조정을 왜 하고 있을까? 11월 달에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재고 할인이나 재고 조정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되고 나면 신제품에 대한 또 출하를 엄청나게 밀어내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중국도 지금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최대 문제가 결국 고용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장이 멈추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양질의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IT 제조업에서도 사람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과한 재고 조정을 하고 신제품이 나올 때는 또 엄청난 출하 밀어내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장의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지표는 일정 부분 악재일 수도 있지만 좀 긴 차원에서 본다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 조정에 신호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3개월인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7월 달까지 한번 강하게 밀어냈다가 8, 9, 10은 강하게 조정받는 재고 조정의 기간이 있고 11월에 신제품 사이클이 돌아올 때 그때 또 강하게 출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품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뭐 대거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나름 뭐 갤럭시 시리즈가 선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여전히 삼성전기의 일정 부분의 부품을 가져다 쓴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그러면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뭐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중순 이후에 만약에 증시가 반등한다면 낙폭과대주들 중에서는 뭐 이런 현대차 그룹주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